이번 강의 시간에는 주식이동 컨설팅 사례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가족 간의 지분을 이동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도 있지만 자본 거래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화된 어떤 전략을 갖고 주식 이동을 해야 되는 사안까지 굉장히 컨설팅의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굉장히 높은 것까지 나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고도화된 주식 이동보다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주식 이동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식 이동이 기업이 먼저 필요로 해서 요청할 때는 아마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이 의뢰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제 기업이 오너가 필요해서 주식 이동을 결정을 했다면 세무 대리인이나 오너 주변의 세무 전문가한테 의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이제 실제 필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험과 연계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주식이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거나 못 느끼고 있는 기업에게 주식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식이동하기 전과 주식이동 후의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주식이동을 안 하고 현재 상태를 계속 방치했을 때 그게 향후에 기업의 미래에 또는 이제 오너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주식 이동의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면은 제가 크게 한 꼭지를 4개 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이제 출구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법인의 출구라고 하는 건 이제 주주가 투하한 자본을 이제 회수하는 시점, 그리고 법인을 해산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유보금을 개인에게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사내유보금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제 조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분 구조로 최적화해야만 이제 이런 조세 비용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법인 영업하시는 또는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화두로 삼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차등 배당의 이제 효과가 많이 이제 희석됐죠. 예. 법령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차등 배당을 통해서 사내유보금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증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의 이전 효과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차등 배당을 과세관청이 이건 이제 주주 이익의 환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주주 일가의 조세 회피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소득세와 더불어서 이제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차등 배당의 효과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배당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둘 거냐, 아니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차등 배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균등 배당의 어떤 지분 구조로 가져가려면 내부적으로 주식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유보했을 때에 향후에 10년, 5년 후, 10년 후에 이 사내유보금 처분이라는 어떤 현안이 맞닥뜨려졌을 때 오너가 어떤 이제 조세상의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우리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직원이나 임원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이 퇴직자의 주식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 물론 여기서 이제 회수하는 방법상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포인트는 어떻게 이 주식을 실제 거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게 가장 조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업승계나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주식 이동입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관련한 사안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무겁게 가져가면요, CEO들이 의사결정을 못해요. 아직 승계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도 못한 단계에서 주식이동을 이 가업승계로 프레이밍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이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를 그런 이제 무거운 현안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이제 차등 배당을 좀 더 이제 균등 배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일부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좀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이동하는 데는 양도와 증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이건 재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게 있고요. 유리분 문제를 놓고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세법적으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이제 10%에서 50%까지 이제 누진 과세되는 과세 체계를 갖고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3억을 기준으로 이제 2단계 누진 과세 체계로 되어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양도소득세가 예전에는 이제 단일 세율이었잖아요. 10% 단일 세율이었다가 그 다음 단계 이제 20%로 상향 조정됐다가 이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초과된 부분은 이제 주민세 포함하면 7.5%.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 10% 단일 세율일 때는 증여세 최저 세율하고 맞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양도가 유리했습니다. 단 양도 거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가 무조건 유리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르죠, 얘기가. 예. 왜냐면 증여세율도 10%, 20%, 30% 구간이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양도보다 증여가 훨씬 유리한 구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식 이동을 할 때 무조건 양도로만 갈 게 아니라 어느 구간부터는 이제 증여가 유리한지에 대한 이제 자문을 기업주들에게 좀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세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 5,000원에 주식수는 5만 주고요. 시가는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파란 선에서는 양도가 유리하고 요 파라선 그러니까 22,000주까지 이동을 할 때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세무사도 아는 내용이에요. 예. 세무 대리인들도 다 계산할 수 있는 로직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양도가 유리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유상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자금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원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 유리한 구간에서 양도를 선택하고 싶어도 재원 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양도라는 거는 사실은 이론상의 거래예요. 실질적으로는 거래하기가 시가상으로 거래한다라는 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가 유리하다라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 양도 자금을 마련하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인 또 컨설팅이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리분 문제에서 이 증여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 가업승계 과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속 단계에서 유리분 분쟁이 일어날 때 증여라는 건 결국 유리분 청구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유상으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유리분 문제가 생길 때 양도로 주식을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이전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유리분 청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분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단지 재무적으로는 증여가 유리해도 유리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양도를 선택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저희 기업 CEO에게 인지를 좀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사내이보금 회수할 때 현재의 지분 구조와 지분 구조를 현재 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지분 구조를 변경했을 때 이 사내유보금 처분에 따른 이제 조세 비용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이 기업이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내유보금이 29억 쌓여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경영 지표를 보니까 2032년도에 이익이 계속 늘어서 한 79억 정도의
유보금이 쌓일 거로 전망이 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시에 든 것처럼 10가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다변화 해봤어요. 예.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100% 갖고 있는 경우고요. 2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반반. 케이스별로. 그래서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이제 자녀들까지 다 적정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 이제 앞으로 2032년도에 유보금을 일시에 처분해야 되는 상황 또는 법인을 해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유보금 처분에 따른 이제 조세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케이스 2의 경우에 있는데 또는 케이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케이스 1, 2에 있는 분이 유보금 처분에 대한 조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 3로 가야 되면은 저 지분 구조를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 1인 경우에 이제 실효세율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 이제 7,80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케이스 10 정도로 이제 분산을 해 놓으니까 이제 2억 2천 정도의 이제 조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죠.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유보금이 이제 79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사실 지분 분산을 해도 10%만 해도 7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 배당소득세 구간이 높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게 79억이 아니라 뭐 한 이제 30억에서 50억 단위의 금액이라면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10억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최고 세율 구간에서 지분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20억 단위에서 30억 단위에서 지분이 분산이 되게 되면, 그죠? 예, 세율로 따지면 뭐 한 20에서 30% 구간대로 떨어지는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지분 분산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혜택이 한 2억 2천 정도다 그러면 CEO 입장에서 야, 2억 2천 절세하자고 지금 내가 이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게 과연 세무적으로 타당한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약간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보금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성장 속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인 전환을 할 때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법인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본인 1인 주주 또는 이제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제 지분 구성을 하는 경우와 그죠? 이렇게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지분 구조를 다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 전환 이후에 이제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 거냐 그 이익 규모에 따라서 예, 이런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자, 그 효과가 배제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적으로는 2억 2천이지만요. 만약에 내가 100%였다면 내가 나한테 한 40%의 텍스를 예, 소득세를 내고 남은 세후 소득을 또 증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녀한테. 거기서 또 이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50%의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니까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절세 효과는 크게 나타나죠. 이건 그냥 단순히 개개인 주주별로 부담한 소득세 총량을 놓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자녀들한테 지분이 분산된 후에 귀속된 그 소득세만 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지분 분산을 안 했다면 결국 뭐예요? 내가 소득세를 내고 남은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했어야 되겠죠.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절세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미처분 잉여금의 어떤 그 가장 큰 소구력 높은 포인트가 이거죠. 결국 나중에 잉여금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대표이사가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겠죠. 예. 그죠? 퇴직금을 가급적, 퇴직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분류과세 되고, 뭐, 보통 20에서 25% 정도의 이제 요즘은 그 실효세율 구간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요. 지분 구성만으로도,
이 사내보험 첨언에 따른 조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점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현재 이 유보금일 때 얘기고요. 2032년도에 이제 79억으로 사내 유보금이 늘어났을 때, 지분 분산을 했을 때와 이제 분산하지 않았을 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이게 41.9%하고 38.1%니까 요 한 2, 3%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절세 효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소득세만 놓고 본 거다. 실제 내가 이거였다면 세금 내고 납부한 돈을 또 증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증여세까지 고려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자,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강의 안에는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분구조 분석과 더불어서 이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퇴직금 솔루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퇴직금 솔루션까지 들어가면 이 절세폭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명불허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게 법인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분 다변화와 뭐예요? 퇴직 플랜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CO 플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게 해왔던 거고, 그걸 이제 신설기업들은 처음부터 지분 구조를 여기에 맞게 세팅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주주 또는 이제 대주주 몇 명으로 구성돼 왔던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분 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이 지분 이동이 지금 비용이 든다고 이걸 계속 보류할수록 그건 다 뭐예요? 미래 비용인 거예요.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인지를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